자, 여러분들 저번 연휴 시간은 잘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연휴도 이제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연휴 이렇게 왔었을 텐데 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중간고사 수학 분석, 그러니까 경영학적 용어를 좀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 좀 했지만 시험지에 대한 분석들은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는 좀 차이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한번 꼭 자신만의 분석, 안 한 사람들은 꼭 한 번씩을 더 해보기를 권장을 드려요. 근데 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로 좀 관점을 더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면 슬고생이라고 해서 슬기롭게 공부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오랜 경험, 그러니까 오랜 동안 강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말,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학창 시절을 겪어봤던 사람이니까 공감도 많이 가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많이 바꿔봤으면 한다는 그런 점에서 하고 싶은 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편하게 봐보시고, 그리고 가슴에 찔리는, 자신의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학생들은 이거를 통해서 조금의 자신들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부의 정석 한번 우리 슬기롭게 가봅시다. 그래서 제목은 6, 7등급을 이해한 수학이다 라고는 하지만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요거거든요.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거를 한마디도, 그러니까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정리를 못 해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게 쌓이면서 익혀지는 감인데, 단순하게 조금만 공부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것만 공부했다라고 해서 그 수학적 사고력이 생긴다? 그거는 절대 안 생겨요. 왜? 그거는 욕심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창시절에 그렇게 수학을 잘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거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감이 익혀지는 거지,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걸 단순하게 한 달, 두 달 공부해 놓고서는 얻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얻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욕심이에요. 공부는 욕심이 아니라는 거. 그 욕심이 아니라고 해서 이 말을 꼭 내가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걸 하나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인내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지,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다? 정의 못한다. 대신에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선생님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목표는 뭐다? 습득. 습득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Y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성인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느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꼭 해주고 싶었던 말.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좀 느끼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들로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다음에 시리즈는 뭘 얘기할 거냐면 요거, 글과 친숙해지자.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학생을 이해한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머리가 똘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내가 봤을 때는 뭐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에 잘하기 이해한 거거든요. 잘하기 이해한. 자, 냉정하게 말하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냐면 상대평가 기준으로 4%죠. 자, 그럼 이 말은 100명 중에 4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4명 안에 든다는 게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과연 쉬운 얘기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기 위한 거지만, 우리가 이 노력을 많이 하기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조금 더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길의 시작은 첫 번째 글이 아닌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거랑 친숙해져야 되냐라고 하냐면 글하고. 자,
이 글하고 친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인트로니까 이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짧게나마 얘기해주면 수학도 글이라는 거. 수학도 글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서 친해질 건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암기인데, 자, 암기라고 말했을 때 꼭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꼭 하는 말이 이거야. 쌤, 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안 해올 거야? 그건 아니지. 왜? 금방 까먹으면 까먹을수록 그걸 여러 번 더 보고 봐서 그게 오랫동안 가게 암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암기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면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300이야. 그러면 이 300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만큼 누적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그게 나중에 실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실력을 쌓기를 바란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하고 나면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옛날에도 많이 들었던 말이고 지금도 하는 말이지만, 풀이쓰기. 그러니까 이게 풀이쓰기가 나중에는 조금 오답 노트하고 관련된 부분도 좀 많아지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오답 노트를 일반적으로 쓰라고, 이쁘게 쓰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다만 풀이를 쓰는 거는 지금도 굉장히 고등학생 애들한테, 특히 고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더더욱 말을 얘기하는 건데, 이 풀이쓰기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의 여러분들한테는 글씨하고도 조금 많이 연계가 돼요. 글씨하고도. 그러니까 글씨를 이쁘게 써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특히 성별로 얘기하면 남학생이 내가 봤을 때 한 100명 중에 한 97명? 100명 중에 한 97명 정도가 진정한 악필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문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의 글씨에 대해서 그거를 되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글씨가 악필이다. 특히 주변 사람들, 특히 제일 말했을 때 부모님이 말했을 때, 엄마 아빠가 네 글씨 못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꼭 하면 자신 되돌아보세요. 자신을. 선생님도 그렇게 글씨체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글씨체가 지금보다 더 악필이었거든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글씨 쓰기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에 대한 그런 몰입도를 평가한다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쓰기는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글씨 부분을 더 강조를 하겠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는 그때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록 합시다. 그리고 누적.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이 원래는 취지는 시험 범위 누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시험 범위 누적이라는 파트로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시험에 대한 거, 하나는 자신에 대한 그 경험이 쌓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선생님이 인생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줄 거랑, 그 다음에 공부적인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신에 대한, 특히 여기는 본인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마인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본인의 단점. 자, 본인의 단점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이거는 작년부터 느끼기 시작한 건데,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있고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학생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의 생각은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열심히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줬으니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적이 못 나온 학생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는 이 못한 쪽에 항상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결과대로. 왜?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부족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걸 안 해야겠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실수들을 많이 하고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짜증이 냈다. 솔직히 짜증낼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짜증을 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체벌의 세대가 없겠지만 선생님 시대 때는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성인 돼서도 들었던 말이지만 옛날에 체벌이 있었을 때 선생님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때리는 나도 아프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왜 때리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맞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선생님도 나이를 먹어가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때리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이 이제는 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인데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조금의 시험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한테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고의 관점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목표다 한다면 마지막에 가는 목적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리즈별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시리즈는 뭐냐면 제목은 이거지만 요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왜라는 질문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6, 7등급을 이한 수학이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등급이 6, 7등급이라는 학생들만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학생들이 있을 때 꼭 이 부분은 선생님이 최근에 경험도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수학은 20시 수학이거든요. 20시 수학. 그래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전공이 수학이요. 학부 때 했던 과정이 수학인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입시 수학. 입시 수학.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가서 아예 대학교 때부터 이런 전공을 하는 케이스. 그래서 학문 수학. 학문 수학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에 대한 공통점을 먼저 얘기해 주면 둘 다 선생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암기가 필수적이라는 거. 암기가. 근데 뭐가 좀 다르냐면 무엇을 암기하냐 이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입시 수학과 학문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수학은 선생님도 물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밟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도 좋아하는 게 증명인데 내가 이 증명을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해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고 이 증명 과정을 암기하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의 학문적인 수학인 거고 입시 수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한 필요 기초 수학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는 2다.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증명도 가능한 분야지만 여러분들 따로 그걸 증명하지는 않죠. 그냥 받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왜 이거를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회적 관념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1 더하기는 2야. 그럼 2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도 없죠. 왜?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입시 수학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의 말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받아들일 정도 잠깐 말을 수정하면 조금의 받아들임을 익숙해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은 하지만 이거를 왜 해요, 왜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면 선생님도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나요. 화도 나고. 근데 해줄 말은 전혀 없다라는 거. 아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생각은 지금 그런데 뭐라고 해줄 말, 반박할 말이 없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이게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네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바꿔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줄 말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그거를 당연하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 때 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생각의 사고력을 조금 넓혀라 라고 얘기하는 바는 첫 번째 시작 단계는 뭐냐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조금은 이거는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은 생각을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Y 수학적인 Y와 과학적인 Y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은 그러니까 인정은 못하겠지만 수학도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분야 하나에 수학이라는 분야가 딱 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이 Y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 그런 것들, 왜라는 질문을 생각을 하니까, 자, 이게 왜 됐을까?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만류인력 법칙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되면서 우리가 하나씩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심오한 원리까지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심오한 원리를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Y적인, 그러니까 그런 왜라는 생각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처음에 학문의 목표였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뭐가 좀 변질이 되냐면 특히 지금의 세대 이거를 왜 배워? 이거를 왜 해? 쓸데없잖아. 대학 인생 사는데 쓸모없잖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을 하는데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인생할 때 수학?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동계산만 잘하면 돼. 동계산만. 근데 동계산을 잘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게 뭐냐면 수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동계산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왜 동계산을 이렇게 해서 했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게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만들어주는 건 수학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물리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무시한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수학의 원래 학습적 목표가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게 목표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는 않고 이거를 왜 해? 이걸 왜 배우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면서 공부에 접근을 하니까 공부가 솔직하게 말하면 재밌다가 아니라 하기 싫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이거 내가 지금도 그 어떤 그 책 저자분의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공부 이지가 아니에요. 그 쉽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해야 되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그중에 가장 쉬운 게 공부인 것뿐인 거지 인생에 살면서는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가 쉽다? 그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 공부가 쉽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의 사고력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Y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리가 이거의 시작은 뭐냐면 아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이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구나. 그럼 이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을 오늘부터 당장 바꿔라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왜라는 사고를 조금은 변질이 돼서 사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조금은 더 공부를 깊게 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왜 배우는지도 조금은 목표는 그게 왜 배우는지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조금 그 교육의 아이러니 속인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음수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요거가 1 빼기 3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계산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음수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마이너스 2단다 얘들아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근데 지금 되게 얼마나 말이 잘못된 거냐면 초등학생 애들한테 음수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음수라는 개념을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말이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직 못 배울 뿐이야. 우리 아직은 안 배울 뿐이야 라고 말을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없어 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나중에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 때는 뭘 얘기하냐면 제곱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중3 때 보면서 알 거예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복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음수의 제곱근을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없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있대요. 이게 말이 얼마나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런 말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없다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없다라고 쓰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없다라는 말을 진짜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없구나가 아니라 아직은 안 배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의 배움의 범위를 조금은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공부를 접근했었을 때도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해야겠구나 라고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Y를 어떻게 좀 슬기롭게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첫 번째로 당부하는 Y. 그러니까 자, Y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왜 그랬을까? 이게 왜 됐을까?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근데 물론 솔직하게 말하면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6, 7등급 자 조금 세분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수학의 등급이 이렇게 1부터 9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죠. 1에서부터 9. 그러면 1등급에서부터 2등급. 그러니까 자, 1, 2등급에서 Y는 정말 지금 선생님이 원하는 바를 많이 생각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 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선생님.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1, 2등급은 그런 Y를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3, 4, 5. 3, 4, 5의 Y는 조금의 섞인 Y.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너무 깊게 파고든다는 거죠. 물론 수학적인 풀이 사고력에서 그 간단한 문제, 모의고사를 치면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질문이 아닌 질문들에서는 쪽까지도 너무 많이 쓰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의 등급 올라가는 데서 조금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Y가 3, 4, 5에서는 Y가 어떤 의미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냐라고 하냐면 자신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초가 부족. 이 말은 그 선생님이 앞 단어에서 했던 누적이라는 말과 조금 연계성이 있는데 수학 자체가 누계학습,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배웠던 거, 4학년 때 배웠던 거, 5학년 때 배웠던 거, 6학년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르게 이렇게 배웠어, 해봐! 라고 한 게 수능인데 그 부분에서 어느 한 거에 단계에서 이게 좀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약해진 부분 때문에 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때 좀 늦게 공부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그 기본이 되게 약했었는데 그게 약하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로 뭐가 나타나냐면 고등학교 도형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에 커서도 조금의 영향을 좀 뭘 받고 있냐면 학생들한테 기하 같은 거 가르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쉬워졌지만 옛날에 좀 더 어려운 과정 가르쳤을 때는 선생님도 솔직히 한계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 실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데 기본에 대한 약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서 나아졌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스스로 제일 약한 게 중2 수학이었으니까 중2 수학부터 그 중2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부터 또는 중학교 도형들을 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3, 4, 5한테는 기초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그거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나 공식들은 꼭 한번은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성적 상승이 되는 하나의 비결처럼 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 4, 5등급,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도 여기 등급에 속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점으로 잡았다라는 건 지금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애들한테 꼭 중학교 대응을 한번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는 게 봐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꼭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좋지. 근데 그거는 얘기할게요. 조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한테 가면 이딴 것도 몰라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내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선생님이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에 자기감 갖지 마시고 그 선생님이 질문 안 받으면 질문을 정말 잘 받으는 선생님들 굉장히 계시거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거 증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그런 부분들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질문했다고 혼냈다고 그거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지 마시라는 거. 왜? 주체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도 옛날에 애들이 말귀 못 알아들었을 때는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냈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 왜? 애들이 내가 필요하니까. 그런 행복감이 요새는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수학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글 남겨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6, 7등급이 말하는 Y의 개념은 조금의 이 비율이 좀 높죠. 이 비율. 이거를 왜 해야 돼? 근데 이게 비율이 더 높아지면은 그게 이제 뭐로 가냐면 8, 9등급으로 가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히 8등급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에서 8등급, 9등급, 그러니까 수학에서 9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수학 공부보다는 다른 분야의 길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 9등급이, 그러니까 우리 성적이 9등급인 학생들이 다 누구였었냐면 운동하는 애들. 운동하는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미안하지만은 공부 쪽의 길보다는 운동 쪽의 길을 더 간 거기 때문에 자신의 길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야 더 파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여력보다는 그 공부에 더 여력을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게임 같은 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냉정하게 말하더라도 이거는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의 공부를 찾아가라는 거. 그런 얘기인 거고 6, 7등급의 Y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기초가 부족한 거에 플러스 뭐가 부족하냐면 이해력. 이해력.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이 지금에 많이 보는 게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지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금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좀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정보를 이렇게 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보죠. 유튜브로. 그리고 이 유튜브도 지금 선생님들 찍으면서 느끼는 생각이지만 얼마나 이게 힘드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 거는 이따만큼의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따만큼의 정보를 주면 그만큼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전체를 보지 않고 딱 한 단면만 보죠. 그리고서 이 단면만 보고 이 전체를 파악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게 유튜브라는 게 잘못됐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조금의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기본에서도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력의 자체에서는 조금의 뭐도 많이 필요하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독서 부분하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그런 수학의 아이러니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금의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게
이건 여러분들 세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은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어렵다. 너무 학력이 떨어진다. 이게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었겠지만 이 코로나 여파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3, 4년 전부터 굉장히 그 여파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솔직하게 말하면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의 잘못. 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중학교 때 올라오는 이 집합이 빠졌죠. 교육과정.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없고요. 정말 재미없고 이거를 왜 해? 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빠지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에서 이게 이래서 이게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 그 현실적인 경험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학력이 떨어졌다,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만 탓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준 것은 누구냐면 어른들인데 그 어른들이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애들이 잘못했다, 애들이 못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잘못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 탓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냥 이러고 말 거야. 이러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탓만도 아니고 우리들 탓만도 아니라 서로의 잘못이 이렇게 섞여 있다가 지금 나온 결과가 최근에 이런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은 받아들였었을 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좀 더 서로 양보하는 마음에서 하나씩 가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얘기하고자 했던 선생님의 Y. 그러니까 이 Y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초점으로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이 Y를 끝나고 나서는 글에 대한 그런 다음 순서들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고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욕심들을 더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 선생님 왜 저래? 하는 생각보다는 내 인생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나도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들 굉장히 또 시리즈별로 또 많으니까 그런 걸 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모두 고생하셨어요.